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다고. 2에 몇 제곱을 하면은 4가 될까? 2에 몇 제곱을 하면은 8이 될까? 이런 걸 알고 있단 말이지. 얘는 제곱을 하면 4가 되고 세제곱을 하면 8이 되지. 그러면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은 5가 될까? 그러면은 5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분명 2보다는 클 거고 3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로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로그 2의 5 이렇게 이제 x의 값을 표현을 하는 거지. 로그를 이용해서. 그치?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에다가 올렸을 때 이게 숫자 만들어주는 이런 놈 지수인 거야. 얘도 숫자인 거야, 숫자. 결국에는 로그 2의 5는 2 위에 올려서 5를 만들어주는 숫자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가 이렇게 됐지. ax의 제곱이 b일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로그 a의 b가 되는데 그 지수 호칭할 때 우리 얘를 이제 미치라고 불렀었고 이 미치는 양수일 때 로그 법칙 저기 지수 호칭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 걔는 음수일 때는 안 될 때도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로그의 밑도 양수가 되어야 돼. 여기는 밑하고 로그의 밑하고 여기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놈이거든. 같은 AA란 말이야. A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로그의 밑인 A도 양수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이 B는 A가 양수기 때문에 A 양수의 거듭제곱,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양수야. 양수를 3번 곱하든 4번 곱하든 무조건 양수 되잖아. 그래서 이 B도 양수가 되어야 돼. 이때 로그에서 이 B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진수라고 부르지. 진수. 네? 진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1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은 2가 될까? 이걸 만족하는 x는 로그 1의 2라고 쓸 수 있을 건데 로그 정의에 의해서는 근데 1에다가 어떤 거듭제곱을 해도 절대 2는 될 수 없지. 1의 거듭제곱은 항상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밑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로그의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진수는 양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로그의 밑이 가질 수 있는 숫자의 범위, 그 다음에 진수가 가질 수 있는 숫자의 범위 이것들 한번 생각해 봤어. 자, 뭐 꼴을 나타내는 거는 뭐 한번 해보면 되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로그 밑과 진수 조건은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진수는 양수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나오지. 자, 이 로그 값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여기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지. x 빼기 1이 양수이면서 x 빼기 1이 1이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양수가 되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지, 부등식 풀듯이 똑같이 풀어버리면 될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x 빼기 2의 제곱이 양수여야 되는데 이러려면 x가 2만 아니면 되거든. 2일 때 0이 돼버리니까 2만 아니면은 되고 그러면서 x 빼기 2의 제곱이 1이 돼서 안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뺀 다음에 x가 2가 아니어야 된다. 까지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자 이제 로그의 성질 이걸 만족한 x는 로그 a의 a겠지. 근데 a의 몇 제곱을 하면 a가 될까? 이거의 답은 이제 x가 1이면 되니까 결국엔 얘가 1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밑하고 진수가 서로 같으면 그거의 로그의 값은 1과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숫자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은 1이 될까요? 이걸 만족한 x는 로그 a의 1인데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x의 값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진수의 값이 1이 되면은 로그의 값은 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ax의 제곱이 b고 ay의 제곱이 c라고 할 때 ax의 제곱하고 ay의 제곱을 곱하면 a의 s 플러스 y 제곱은 b 곱하기 c가 돼. 자, 여기서 x는 로그 a의 b고 여기서 y는 로그 a의 c가 되죠. 그다음 여기서 똑같이 로그를 써주면은 s 플러스 y는 로그 a의 b 곱하기 c와 같다. 이렇게 나와. 얘 밑으로 가고 얘가 진수. 얘 밑으로 가고 얘가 진수. 그 다음에 지수가 여기로 가지. 지수가 여기로 가고 지수가 여기로 가지. 그래서 s 플러스 y는 로그 a의 bc. 이거 두 개만 더해주면은 s 플러스 y는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c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밑이 같을 때 로우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하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지. 지수 법칙은 곱하면 밑이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했었는데 로그 법칙 같은 경우는 밑이 같을 때 더하면 뭐한다? 진수끼리 곱하게 된다 이거야. 그건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에서는 나누면 뺐는데 로우 법칙에서는 반대로 빼면은 나누게 되겠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로그 a의 c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a의 b를 계속 더해볼 거야. 로그 a의 b를 n개 더해보고 n개. 그럼 우리가 a라고 하는 숫자를 n개 더하면은 n 곱하기 a라고 쓰지? 마찬가지로 얘도 n개 더하니까 n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쓰자고. 그런데 아까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밑이 같을 때 로우끼리 더하게 되면은 진수끼리 곱한다 라고 했었지? 그럼 n개를 더하는 거다 보니까 b를 총 몇 번 곱하냐면은 n번 곱하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b의 n제곱 같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이렇게 로그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맞니? 자, 그럼 반대로 로그 앞에 곱해지는 숫자는 진수 자리에 지수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어디다 AX의 제곱 BB 이걸 만족할 때, 자, 로그 C하고 로그 C
놓고 이렇게. 자, 이제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려면 진수 자리에 같은 숫자가 들어와야 되겠지. 같은 놈이 들어와야 되겠지. 자, ax의 제곱하고 b가 서로 같대. 그래서 여기다 b를 올렸어. 그럼 b하고 같은 게 또 뭐가 있냐면 ax의 제곱이 있지. 그래서 ax의 제곱을 딱 이렇게 올려보자 이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x가 진수의 지수가 되니까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x 곱하기 로그 c a는 로그 c b랑 같다. 자, 이를 로그 ca로 나눠버리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 x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와 같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실 x는 뭐랑 같았냐면은 로그 a의 b랑 같지. 그러니까 이 로그 a의 b를 이렇게 로그 ca분의 로그 cb로 바꿀 수 있다 이거야. 자, 밑이 a였던 게 밑이 c인 로그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밑을 이용해서 분모의 로그 c, 분자에도 로그 c를 올린 다음에 분모에 있는 진수 자리에는 밑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냐 이거 분자에 있는 진수 자리에는 원래 진수 자리에 있던 b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걸 이용해서 로그 a의 b를 밑이 b인 로그로 바꿔보면 얘를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올리지. 근데 로그 b의 b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1이거든. 결국에는 로그 a b를 밑과 진수를 자리 바꿈해주면 역수치한 것하고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말은 로그 a b의 역수가 로그 ba란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겠지. 맞니? 자, 로그 a b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 약분돼서 없어지고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1이 되지. 그래서 밑과 진수를 자리 바꿔가면서 역수치해주면은 서로 어떤 수가 된다? 같은 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성질을 또 이용해서 로그 a의 b의 n제곱, 얘는 밑과 진수를 뭐 할 수 있냐면은 잠시만, 지수의 밑에다가 이렇게 n제곱. 자, a의 n제곱 b 밑이고 그 다음 b가 진수가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자리 바꿔가면서 역수치해주면 서로 같은 숫자가 되지. 로그 b의 a n제곱. 자, 얘는 이제 얘가 진수의 지수에서 아니 밑에 있는 지수에서 진수에 있는 지수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수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뽑아주면 n 곱하기 로그 b의 a분의 1이 돼. 그리고 다시 얘를 밑과 진수를 자리 바꿔서 생각해보면 n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가 돼. 즉 진수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 역수치해서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위에서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얘는 역수치해서 들어가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즉 얘는 분모로 들어가고 얘는 분자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n분의 m 로그 a의 b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이제 그러면은 로그 법칙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남았거든. 자, a의 로그 b의 c하고 c의 로그 b의 a가 서로 같은 수가 돼. 자, 여기는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면줘도 같은 숫자가 된다는 거지.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로그 b 위에다 올려볼게. 로그 b. 얘도 로그 b.
그럼 얘가 이제 진수의 지수가 되고 얘도 진수의 지수가 돼버리지. 내려오면은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 얘도 내려오면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가 돼서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지지.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숫자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기본 성질 얘기를 다 했고, 포커스 같은 경우는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밑변환 공식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이것도 설명을 했지. 3번 같은 경우는 AS의 제곱이 B일 때 이걸 만족하는 S의 값이 로그 A의 B거든. 그럼 얘를 S 자리에 쇽 대입해주면 A배 로그 A의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밑과 로그의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서로 같으면 진수 값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지. 로그의 정의가 이거였잖아. 맨 처음에 앞에서 로그의 정의할 때 요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3의 로그 3의 5 이렇게 해버리면은 5가 되겠지. 얘하고 얘가 서로 같으면 얘 값이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분모를 여기, 분자를 여기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지수를 같은 숫자를 했다 해보자. m제곱 m제곱. 그럼 내려오고 내려가고 해주면 m분의 n은 1이니까 약분해서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로그 a의 m제곱과 b의 m제곱 얘 값은 결국엔 로그 a의 b 값과 서로 같아진다 이거야. 이게 그 말은 밑하고 진수에다가 내가 같은 숫자의 제곱을 해줘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3의 로그 루트 3의 2 얘 값은 얼마가 되려면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제곱을 하고 얘도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될 거고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결과값이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밑하고 진수가 좀 보기 안 좋은 숫자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제곱도 할 수 있고 제곱근도 씌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같은 지수를 올려도 값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로그 법칙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한번 배웠던 거다 보니까 아마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가 뭐 기억이 나니? 자,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다음식 간단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 밑변환 공식 보면은 로그 3의 2 분의 1을 2하고 3 자리 바꾸면서 역수치할 수 있지? 얘도 자리 바꾸면서 역수치할 수 있고 자리 바꾸면서 역수치할 수 있죠. 그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로그 4의 9 루트 씌워버리면 로그 2의 3이랑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로그 2의 27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로그 3의 2와 로그 9의 8에서도 얘 제곱하고 제곱해주면은 로그 9의 4가 되니까 얘하고 같이 합칠 수가 있겠지. 그런 문제예요. 자, 로그 7의 4와 로그 3의 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한번 해볼게. 얘는 간단하게 리페난 공식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2하고 3 자리 바꾸면서 역수치 해주지. 로그 2의 3는 로그 2의 6 로그 2의 9
그럼 얘는 더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18이 되고 9로 나눠버리면 로그 2의 2가 돼서 값은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요놈 루트 씌워버리면 로그 2의 3. 그래서 곱해주면 로그 2의 81. 자, 제곱해주면 로그 9의 4. 그래서 더해주면은 로그 9의 48, 32. 이렇게 되겠지? 자, 81은 3의 4제곱. 이거 다 루트 씌워버리고 루트 씌워버리면 아니다. 루트 씌우지 말고 9로 놔두고 3의 4제곱 하지 말고 9의 제곱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얘는 로그 9의 32는 2의 5제곱이지. 2 로그 앞으로 뽑아낼 수 있고 5도 로그 앞으로 뽑아낼 수 있지. 2하고 5를 먼저 곱해주니까 10이 되겠네. 그 다음에 로그 2의 9하고 로그 9의 2는 서로 역수관계지. 그래서 약분해주면 1이 되고 앞에 10이 있으니까 답이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루트 안 나오게 하는 게 좀 계산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일부러 3의 몇 제곱 안 바꾼 이유가 32가 루트가 나오거든 그러면.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자, 로그 7의 4. 4는 2의 제곱이에요. 로그 3의 7. 2 앞으로 내보내버리면 로그 3의 2 더하기 2배의 로그 7의 2 로그 3의 7 이거 전체에다가 로그 2의 3을 곱하는 거야. 자, 여기 검은색 박스 부분을 미편당 공식 이용해서 밑이 얼마인 걸로 하면 3인 걸로 바꿔볼까? 밑이 3인 걸로 바꿔보면은 얘를 로그 3의 7분의 로그 3의 2가 되지. 그러니까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야. 로그 3의 2, 로그 3의 2를 더해주니까 로그 3의 4. 로그 3의 4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 2 이렇게 됐고 이거 전체에다가 지금 로그 2의 3을 곱하고 있어. 저기 앞에 2도 하나 더 있는데. 응? 아, 이게 2가 더 있었구나. 그러면은 얘가 2가 아니라 3이면 되겠지? 여기 2가 있었으니까 2배의 로그 3의 2, 로그 3의 2 더해주니까 3배의 로그 3의 2.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관계니까 곱하면은 1이 될 거고 그래서 답이 3 이렇게 되겠죠. 자, 로그 10의 2가 A, 로그 10의 3이 B일 때 이제 얘들을 A하고 B로 표현을 하래. 그럼 72라고 하는 걸 어떤 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 72는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6이 2개 있고 2가 1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얘 로그 길이에 덧셈으로 쪼개주면 3배의 로그 2 더하기 2배 로그 3 이렇게 되겠네? 맞죠? 로그 2가 A이고 얘가 B니까 3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0.036이야. 0.036 같은 경우는 로그 10에 1000분의 36이지. 1000분의 36. 그래서 얘는 로그 36 빼기 로그 10의 1000분의 1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36이 6의 제곱이니까 로그 2도 2개 있고 로그 3도 2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2a 플러스 2b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밑이 지금 5야. 그러니까 밑을 10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밑을 1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밑변하는 공식을 쓰면은 로그 10의 5분의 로그 10의 12가 될 거고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가 2개 있고 3이 1개 있지.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b로 바뀌겠지. 자, 이제 이 5가 문제인데 5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 2분의 10으로 고치는 거지. 2분의 10으로 고치고 진수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면 뺄셈으로 쪼갤 수 있지. 이렇게 로그 10의 10이 1이고 로그 10의 2가 a니까 분모가 1 빼기 a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이거 저기 로그 법칙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사실 그냥 지수 법칙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편하거든. 사실 이게 로그 법칙 쓰면은 좀 복잡해요. 여기서 x의 값 구하는 로그 45에 27 바꾸고 y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수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 법칙으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로그 법칙 쓰려고 하면은 복잡해요. 근데 지수 법칙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 보면은 27이 3의 세제곱이고 81이 3의 4제곱이니까 밑이 얘는 45고 5인데 다 밑이 3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지. x분의 1제곱 해주면 45는 3의 x분의 세제곱, y분의 1제곱 해주면 5는 3의 y분의 4제곱. 이게 뺄셈이니까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45에서 5를 나눠주면은 여기 9가 되고 9가 3의 x분의 세제곱 빼기 y분의 4제곱이랑 같아진다고 이렇게. 그럼 얘 값이 2가 되면은 값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같은 방법으로 해도 4x의 제곱이 12가 돼야 되고 9y의 제곱이 12가 돼야 돼. 그럼 4는 12의 x분의 1제곱, 9는 12의 y분의 1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는 x분의 2니까 제곱해주고 얘도 제곱해주고 그럼 얘는 16이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제 곱하면은 더하게 되겠지. 곱해주면 12분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 16 곱하기 9랑 같아져요. 16 곱하기 9. 16은 16 곱하기 9니까 16은 4 곱하기 4지. 9는 3 곱하기 3이 되고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12. 얘랑 곱하기 12니까 얘는 12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값은 얼마다? 2다라고 하는 걸 수 있지. 그래서 지수법칙 이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사각형 ABC 세 변의 길이 ABC라고 돼 있어. 이거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지금 밑이 다르지? 음. 자, 얘를 어떻게 바꿔볼까? 밑을 같게 하려면은 밑과 진수를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밑이 A로 바뀌잖아. 그럼 얘는 로그 A의 B 빼기 C 분의 1 로그 A의 B 플러스 C 분의 1 얘도 똑같이 해주면 로그 A의 B 빼기 C 곱하기 로그 A의 B 플러스 C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자, 통분해주면 여기에 로그 A의 B 플러스 C 들어가고 로그 A의 B 빼기 C가 들어가겠지. 두 개는 곱하게 되고요. 그럼 얘하고 얘가 이제 곱해서 없앨 수 있지? 로그 A의 B 플러스 C와 더하기 로그 A의 B 빼기 C는 로그 A의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그게 2가 돼. 그럼 여기서 자 AX의 제곱이 B일 때 X를 로그 A의 B라고 쓰듯이 로그 A의 B를 A의 X제곱이 A의 X제곱이 B다. A의 X제곱이 진수가 된다. 자, 밑에 제곱이 진수가 된다. A의 제곱이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같다. 이렇게 써주겠지. 그러면은 빗변이 C가 되는
B가 되는 B가 빗변이 되는 직가상항형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